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16 감사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란 대화의 장을 넓혀주는 구실을 합니다.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하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함이나 단점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을 뛰어넘기보다 문제를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질투를 하거나 신경증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상대에게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기를 사용하면 얻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네 번째로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하는 인간관계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더 음미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만족과 즐거움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면 자기의 가치와 자존감이 강화된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를 깨달을 때에 자신감도 커지고 자존감도 강화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능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체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적응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표현은 도덕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을 더 잘 의식하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는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치우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사회적인 유대를 쌓고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고 친구를 사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부러워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의 실천은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하기가 어렵다. 감사는 분노, 비통함, 탐욕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줍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는 쾌락 적응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됨으로써 쾌락 적응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상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직접 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담아서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게 감사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직접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감사합니다는 진실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 메모나 카드를 쓴다. 매우 특별한 친절을 당신에게 베푼 사람들은 동일한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문자나 카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한다. 첫 번째로 하루에 5분 동안 감사하는 휴식 시간을 갖기. 하던 일을 멈추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을 찾아서 잠시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매일 아침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5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한 번 감사의 편지 쓰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적어도 5번 감사를 표현해 본다. 우리가 그때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감사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를 같이 함께 표현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에게 화를 냈거나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은 나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러한 관점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일기를 쓴다. 일기에 감사하는 것들을 적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기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듀크 대학 의료센터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 후 감사를 표현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 상태가 호전을 보이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니시 박사는 존중과 감사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교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일기를 한 달간 기록한 사람 중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스틸링대 2012년도 연구에서는 감사가 면역력을 1.4배나 높게 올린다고 측정하였고 2015년도 연구에서는 심장병을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나 낮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는 감사는 뇌 좌측의 전두 피질을 활성화하여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행복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따라서 감사하기는 뇌의 활성화와 다이아돌핀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감사하기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의 일기 작성 실험을 살펴보면
기분 나빴던 경험을 주로 썼던 사람들은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낙관적이며 결단력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별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심리학자이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레안 트로이아니는 감사일기나 감사노트가 중요한 치유의 도구가 돼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인 남녀 201명을 대상으로 한 워릭대 연구에서는 삶을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우울증 증세가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CBC 뉴스에서도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하기를 일상에서 자주 하면 다양한 긍정적인 정서, 희망이나 행복감, 기쁨 등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이 줄어들어 좀 더 낙관적인 미래관과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기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여길수록 더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함께 일하는 팀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감사하기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감사하기가 직원들에게 의욕과 동기를 주는 데 도움이 되며 더욱 협력적이고 관대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며, 네 번째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결단력이 강해지며, 여섯 번째로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유머 감각이 생기고, 여덟 번째로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홉 번째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며, 열 번째로 숙면을 취하며 눈에 띄게 건강해지게 됩니다. 11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며, 12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13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14번째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15번째로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16번째로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17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18번째로 스트레스에 강해지며 19번째로 가족관계가 돈독해집니다. 20번째로 신앙심도 깊어지게 됩니다.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의 감사하기 연습 문제를 보면 밑에 박스에 5명의 대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적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여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